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정신과에서 상담받는 것도 많이 숨기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자기가 이렇게 먹는 약 같은 것도 올리고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뭐 우울증을 되게 나약한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 학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편견을 많이 줄이고 정말 힘들 때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외협력 홍보이사로 일하고 있는 전진용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환자 진료를 하고 있고 주로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료를 주로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환자들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대외협력 홍보와 관련해서 정신건강 인식 개선이라든지 정신건강의 문제를 외부로 홍보하는 활동, 그리고 회원들에게 저희 정신건강 이슈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많이 좀 복잡해지고 청년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취업의 문제들도 있고 자아 실현의 기회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어려운 점은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나약해서 그렇다, 아니면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울증이란 증상에 대해서 빨리 상담도 하고 치료로 연계돼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빨리 상담이나 치료에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또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울증은 이제 모두 다 우울한 기분과 불면, 의욕의 저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청년층들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이런 스트레스들이 좀 가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청년들은 학업을 이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처음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 능력이나 어떤 학업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업무가 미숙해서 아니면 또 역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치료로 연계되지 않고 점차 이제 악화되거나 치료가 미뤄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청년 우울증을 안 좋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분이셨는데 이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에 계속 좀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하고 내가 좀 나약한 것 같고 내가 무능한 것 같고 그러면서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친구들이라든지 주변과 연락을 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렇게 악화돼서 우울증을 좀 심하게 겪었던 분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직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열심히 하지만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다 보니까 또 위축되면서 또 대인관계에서 여러 사람들 간에 좀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날 좀 안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날 좀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계속 위축되고 직장 생활을 계속 좀 하기가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실수를 하다 보면 본인도 이제 사회적으로 더 위축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보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우울증이 빠지게 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집중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흥미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능력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다든지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을 잘 못하고 일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못하는 것도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하지만 이제 자신은 우울증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고 안 좋은 증상이 점점 더 많이 발전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초반에 좀 개입이 이루어졌거나 좀 도움을 줬으면 좀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분이 우울한 것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넓게 말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어떤 에너지 어떤 이런 것들이 평상시보다 이제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아니면 내가 뭐 더 평상시보다 더 많이 피곤하고 평상시보다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다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나는 안 우울한데 나는 그냥 평상시보다 그냥 집중이 안 되고 이렇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두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평상시보다 내 업무라든지 뭐 나의 어떤 일에 뭐 흥미도 떨어지고 집중을 잘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것도 이제 일종의 우울증의 증상의 초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비슷한데 우울증이랑 우울한 기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비가 한 번 왔다고 해서 장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장마철이라고 하면 이제 비가 뭐 여러 날 동안 계속 왔을 때 장마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뭐 사람들이 흔히 나 우울증인데 친구랑 수다 떨면서 좋아졌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울한 기분인 거거든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수다 떤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해서 쉽사리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증상이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업무라든지 나의 사회생활이라든지 기능에 저하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우울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괜히 우울한데 약까지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뭐 약을 먹으면 중독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몸에 해롭다든지 그리고 한 번 약을 먹으면 뭐 끝까지 계속 먹어야 돼서 약을 끊을 수 없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편견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중독이 된다거나 나중에 끊지 못한다거나 몸에 해롭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상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쉬워야지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무기력해지고 좀 귀찮고 이제 뭐 말하기도 좀 싫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많이 제한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에너지 많이 올라가고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오히려 상담 효과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상담과 약물은 꼭 나는 상담 치료를 받아야지 아니면 나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서로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뭐 상담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증상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감이나 또 그런 것들이 심할 때는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상담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나 균형 잡힌 식사, 뭐 운동 이런 것들 뭐 흔히 우리가 정신 건강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아셔야 될 것이 이게 너무 이제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억지로 막 뭐 운동을 한다든지 억지로 막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만큼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계속 자세가 이렇게 나쁘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허리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치료가 다 됐는데 또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힘든 사람들은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여기 막 물이 막 쏟아져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물 쏟아져서 내가 넘어지면 이게 좀 오늘 왜 이렇게 좀 재수가 없지? 누가 여기다 물 쏟아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 나한테는 항상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회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인데 아직도 이제 우울증은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의지의 문제 아니면 또 내가 나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된 충고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너 나약하냐 뭐 이럴수록 뭐 잘 극복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극복해 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안 돼서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경우가 있을 때 뭐 누구한테 말하고 싶거나 도움을 받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편견이 많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거나 하면 쉽게 말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제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가 이제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살을 이제 생각을 하면 물어봤을 때 누구든지 이렇게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전문 기관에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자살 예방 협회 같은 그런 기관에서는 이제 자살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을 일반인들한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의 전조 증상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자살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죽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물어보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거나 저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숨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자살에 좀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실제적으로 물어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뭐 생명존중 희망재단이라고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를 주변에 잘 관찰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서 잘 듣고 이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기관 같은 데서 이제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뭐 이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이 프로그램을 막 보급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좀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잘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울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병이고 결코 개인이 나약하거나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청년 우울증을 바라볼 때 아직도 사회적인 일부 시각에서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고생을 안 해봐서 이렇게 뭐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또 자신들이 조금 더 의지로 이겨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갖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울한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청년들은 어느 시대나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에는 더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의 급격한 변화, 뭐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결국 개인의 어떤 의지라든지 나약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청년들이 굉장히 뭐 경쟁도 치열하고 뭐 취업이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하려다 힘들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나의 나약함이라든지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정말 힘든 것들이 있으면 좀 잘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말할 때 사회가 이렇게 좀 받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분들도 너무 힘들 때는 이런 것들을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사실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